그렇죠. 좋은 말 합시다. 말은 이쁘게. 또 나와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식이 나와요. 공식이에요. 여기 단어는 아예 불리야. 이건 무조건 1학기 기말고사 범위인데요. 이렇게 느끼면 돼요. 중학교 때 삼각형이 나와 있는 도형의 성질 문제들이 있었어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이런 것들. 이 내용들이 뭐 어렵지 않았다 생각되면은 지금 이 내용도 어렵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삼각형의 성질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 어렵다 싶으면은 이 문제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식까지 추가가 되면 다양한 삼각형의 조건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써먹으려고 하는 것들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별도의 내용처럼 보면 안 되고 삼각형의 구성 요소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지 이걸 써먹을 거 아니야. 그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래요. 삼각형은요. 삼각형의 구성 요소는 좀 많아요. 종류가. 점도 3개가 있고, 점은 뺄게요. 변은 3개가 있고요. 각도 3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각도, 내각도, 외각도 달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너희들이 배웠던 삼각형의 중심이 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배운 중심은 3개예요. 내가 다 말했잖아. 삼각형의 중심.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럼 뭐가 있냐면 삼각형의 내심도 중요하고 외심도 중요한데 내심은 내접원의 반지름이 거고요. 외심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겠죠. 이해가니? 이 여러 가지의 삼각형의 구성 요소 중에서 되게 중요한 삼각형은 3요소. 몇 개? 3개. 3개의 요소를 알면 나머지 값들을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삼각형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라면 나머지 요소를 전부 다 알 수 있다요. 예를 들어볼게. 삼각형이 못생겼어.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서 뭐 요 변의 길이를 알아. 그리고 이 변의 길이를 알아. 또 요 변의 길이도 알아. 그럼 뭘 구할 수 있냐면 나머지 요소, 각의 크기, 이 세 각의 크기 다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고요. 내심 그리고 싶어. 내접원의 반지름 알아낼 수 있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3요소를 알면 나머지 값을 다 구할 수 있다. 단 계산기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우리가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계산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해갔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직각 삼각형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찡 매직이죠? 이거 안 될 것 같았어 사실. 아 힘드네. 마음에 안 드네. 직각이 아니잖아.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직각이라 보십시다. 알겠죠? 자 물어볼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8이고 여기가 만약에 4래. 질문입니다.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이 그림에서 조건이 몇 개 나와 있어요? 8, 4 두 개 아니에요? 3개. 3개예요. 누구? 8, 4, 직각. 이렇게 3개였던 거라고. 그럼 3요소가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럼 나머지 구성요소를 다 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여기 값이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네, 4루트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것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해서 요 길이도 구할 수, 요 각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 90도에서 1 빼면은 요 각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이해가니? 만약에 삼각비를 모른다면 이제 피타고라스를 2번 사용할 수 있어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 2개를 만든 다음에 피타고라스 2번 이용해서도 구할 수는 있어요. 걔는 더 복잡해질 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매번 피타고라스만을 이용해서 풀면 복잡하고 불편하잖아요. 조금 더 간편하게 뭔가를 구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배우는 게 오늘 배우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인 거예요. 오케이? 다시 이거는 그럼 증명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공식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너희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을 열심히 잘하니? 다 알려줘도 기억 안 나죠? 왜냐면 우리는 문제 풀 때 코사인 법칙이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변구하는 것만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증명할 수 있어요. 많이 어렵진 않아. 근데 우리가 쓸 일이 없어. 하나 잘 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공식만 주로 외울 겁니다. 여기서 알겠죠?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만 공식 외워볼게요. 사인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띠로링. 일단 삼각형이 있고 이 점이 무슨 점일까요? 원점, 중심,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이 되겠죠. 왜?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 있고 그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원은 삼각형 바깥에 있으니까 외접원이 되겠죠. 그때 이 중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외심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 반지름은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R로 표시하고요. 뒤에 가면 내접원의 반지름도 나오거든요. 어디 갔어? 아! 아니. 안 나오는구나. 내접원의 반지름도 있어요.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 뭐? 스몰 r. 소문자 r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외접원 라지 r을 쓰는 거고 혹시라도 만약에 내접원 점이 잘 그렸다. 그지? 빨간색은 삼각형 안에 존재하는 거 이건 내접원이죠. 이거의 중심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내접원의 반지름이겠죠? 이걸 뭐라 한다고? 스몰 r로 쓴다고요. 어렵지 않죠? 큰 원인 거니까 라지 r, 작은 원인 거니까 스몰 r로 쓰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지? 어쨌든 간에 이거 떠나서 우리가 하는 건 외접원의 중심인 요 점, 이게 외심이라는 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만들어낼 건데요. 자, 일단 얘들아 점 B랑 마주보고 있는 변이 있어요. AC.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B라고 보통 씁니다. 점 C가 있어요. 얘랑 마주보는 얘를 변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자, 공식이 어렵지 않아요. 공식이 바로 뭐냐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랑 같습니다. 와우, 너무 쉽죠? 분모는 사인 값, 분자는 변의 길이. 괜찮아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랑 같고 사인 C분의 C랑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값이 뭐랑 같냐면 2R.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으니 2R은 반지름을 두 배인 지름이기는 해요. 근데 이건 지름이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2R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눈으로 지금 외웁니다. 사인 A분의 A는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얘가 다 같고 이 값은 2 라지 R가 같다. 이 공식이 바로 사인 법칙이다. 이걸 먼저 외우고 갈 겁니다. 알겠죠? 얘를 응용해서 나타내는 변형 공식이 이 아래에 있어요. 지금은 이걸 외우지 맙시다. 지금은 이걸 외운다고 좋은 건 없어요. 헷갈리기만 해요. 지금은 외우지 않을 거야. 그런데 3번은 나중에 문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이건 비례식이죠. 비례식.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면 얘들 봐봐. 만약에 A 값이 커졌어. 그럼 사인은 어떻게 될까? 값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들 중에서 B 값의 B의 길이가 커졌어. 그럼 사인 B의 값도 어떻다는 얘기야? 같이 커진다는 얘기야. 변의 길이와 헷갈리면 안 돼요. 각의 크기가 정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2배가 된다고 마주보는 각이 2배가 되는 거 아니야. 좀 늘 수는 있지만 정비례하지 않아요. 근데 정비례하는 건 누구야? 사인 값을 정비례해요. 선분의 길이 A, B, C가 2배, 3배, 4배로 늘어나면 사인 값들도 2배, 3배, 4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봐요.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잖아. 여기가 2배가 되려면 얘도 어떻게 돼야 돼? 2배가 돼야 된다고요. 얘가 3배가 되면 얘도 3배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변에 마주보는 대변하고 사인 값하고는 정비례해야 된다고요. 그걸 응용한 게 얘겠죠. 이거 이해 가요? A가 2배가 됐어. 얘도 2배가 되고 얘도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요것도 지금 헷갈리면 좀 이따가 그럴 수 있어. 어쨌든 지금 기본 공식은 누구야?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를 갖고 sin C분의 C를 갖고 이게 얼마랑 같다? 2R과 같다예요. 됐습니까? 됐어.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언제 쓰는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언제 쓰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조건이 몇 개야? 1번. 3개. 조건 3개입니다. 조건 3개예요. 그럼 나머지 구성 요소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문제의 경우는 각 2개를 알려주고 변 하나를 알려줬어요. 변 하나와 각 2개. 그럼 나머지 구성 요소 다 구할 수가 있는데 뭘 구하라고 나와 있어? C라는 변의 길이를 구하라라는 거죠. 그죠? 자, 2번 볼게요. 변의 길이 몇 개예요? 2개. 각 몇 개? 하나. 구성 요소 몇 개? 3개예요. 이걸 이용해서 뭐 구하라는 얘기야? 각 A와 각 C. 나머지 각을 다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요소를 알고 있고 나머지 구성 요소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 갔어요? 네. 코사인 법칙 아직 안 외웠어요. 이게 좀 복잡하거든. 좀 이따 외울 거야. 아직 안 했어. 근데 코사인 법칙을 배웠다 쳐보자. 자, 문제가 똑같이 느껴져야 돼. 1번 문제 보세요. 구성 요소 몇 개야? 3개야. 근데 조건이 뭐뭐 나와 있어? 2개의 변과 각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뭘 구하래? 나머지 한 변을 구하래. 구성 요소 3개를 알고 있고 나머지 한 구성 요소를 구하라. 2번 문제 보세요. 변 2개 각 하나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변이 아니라 각을 구하래. 다 구할 수 있다니까요. 오케이? 그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조건일 때 어떤 법칙을 이용해야 더 쉬운가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예 외울 겁니다.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 갔죠? 괜찮아? 이거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따로 배우면 나중에 응용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배워서 언제 어떤 법칙을 쓸 건지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사인 법칙 외웠죠?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같고 그게 얼마랑 같다? 2 라지 R과 같다. 외웠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바로 같이 외워볼게요. 코사인 법칙이 좀 복잡해. 코사인 법칙 복잡한데요. 삐비범 뭐 공식 6개 나와 있는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일단 누구만 외우면 된다? 얘만 외우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외우면 좋냐면요. 마치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세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오케이? 자, 봐봐. A제곱은 가려볼게.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 뒤에 완전 제곱식 되면 BC가 와야 되잖아. 근데 2BC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2BC가 플러스 2BC가 일 건데 뭘까요?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BC로 외울게요. 마이너스 2BC가 와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이 공식 이름이 누구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라서 여기 2BC 뒤에 코사인이 붙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여기 각이 과연 뭐가 올 것이냐 이거거든요.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가는데 한번 해볼게 얘들아. 뭐야. 자, 만약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였다면 A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는 건 알겠죠? 자, 보세요. B와 C가 있어요. BC가 누구냐면 얘와 얘인 거죠. 그럼 얘랑 얘 아닌가요? 맞죠?
그럼 여기에 각을 넣을 건데 각은 이제 A, B, C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봐봐. B하고 C가 있는데 얘를 넣거나 얘를 넣으면 밸런스적으로 맞지가 않아. B, C가 두 개가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왼쪽 밑에 있는 거 아니면 오른쪽 밑에 있는 거 좀 생뚱맞잖아요. 그럼 B, C랑 밸런스가 맞는 각은 B, C에 끼어 있는 유일한 각 누구? A밖에 없어요. 이해 가요? 그럼 다시 만약에 이게 너무 다 보이니까 너무 뻔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지우려고 하는데 안 지워졌네. 그냥 생각 대충 해볼게요. 얼마인지 몰라. 보지 마. 이거 보지 마봐. 억지로 보지 마. 알았지? 보지 마. 자, 여기 C하고 A가 있어요. C하고 A가 있다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누구를 하고 싶다는 얘기야? 각을 넣고 싶다. 각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빨간색 두 변과 밸런스가 맞는 각은 B야, C야, A야? A, C는 애매하다니까요. 그죠? 얘네들하고 유일할 수 있는 각은 끼어있는 B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B를 넣는 거라고. 결론은 알파벳이 B하고 C면 B, C 둘 중에 하나 넣으면 이상하지 않아? B를 넣으면은 C가 서운할 것 같고 C를 넣으면은 B가 서운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잖아. B, C가 둘 다 있는데. 그래서 B, C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A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라도 억지로 외우라고. 알겠습니까? 다시 완전 제곱식 똑같아. 다음은 마이너스 뿐이야. 근데 코사인 법칙 공식이니까 코사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코사인이 들어가는데 이 각이 중요한 거잖아. 여기가 CA면 CA가 아닌 각 누구? B를 넣으란 얘긴 거고 여기가 AB면 AB가 아닌 누구? C를 넣으란 얘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공식이야 사실은. 하나의 공식인 거라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괜찮? 근데 이 밑에 보면 전혀 다른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원래 여기 있던 이 공식, 이 첫 번째 공식에서 코사인 A만 남겨놓고 다 없애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식 전체를 누구에 관한 정리한 거야? 코사인 A에 관하여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A제곱을 위로 넘겨. 그럼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겠죠? 마이너스 2BC 코사인을 절로 넘겨. 그리고 2BC를 나눠. 그게 얘야. 이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공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하느냐에 다른데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아까 그냥 그 공식 그냥 쓰면 되는데 만약에 각을 구하는데 각을 A각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A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코사인 A에 관한 정리가 된 이 식을 바로 쓰면 조금 더 빨리 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나중에 추가로 암기하는 건 좋아. 근데 이건 원래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코사인 공식 기본 공식을 코사인 A에 관해 정리하는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럼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 외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빈 종이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자. 이제 좀 예쁘게 한번 해볼게. 사인 법칙. 그림은 그리지 않아도 됐는데 그냥 너희들 보기 편하라고. 삼각형이 있으면 기본 성질이 뭐예요? 여기가 A, B, C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 A, B, C라는 가정 하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머릿속으로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사인 법칙 공식 뭐예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랑 같고요. 사인 C분의 C랑 같은데 이게 얼마랑 똑같다? 라지 2R과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코사인 법칙은요. 한 문자에 관하여 변의 길이 누구? A를 주인공으로 해볼까? A의 뭐는?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에 그때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코사인. C는 크게 써야 돼. 코사인 각은 A, BC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밸런스 안 맞잖아. A가 들어가는 공식이에요. 자, 이걸 마치 코사인 A에 관하여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얘랑 붙어있던 2BC는 분모로 내려오는 거야. 2BC. 그리고 요건 그대로 쓰시고 저 뒤에 있던 A제곱만 뭐 하는 거야?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형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공식을 외웠죠? 이건 뭐 필기가 아니야. 그냥 지금 외우는 거야. 그냥 까먹어서 그냥 중간중간 보면 돼. 이건 내가 너희들 보고 뭐 필기하란 말 안 합니다. 대신에 뭘 필기를 해야 되냐면 언제 사인 법칙,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용 예시야.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 분명히 문제에서 조건이 3개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기본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변의 길이가 3개가 주어지면 바로 공식에 집어넣어서 뭘 구할 수 있어?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어요. 거꾸로 물어볼게 만약에 너희들 B를 구하고 싶어. 코사인 B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A였을 때 밸런스 맞게 BC였잖아. 그럼 외워볼까? 코사인 B는 2 AC가 되고요. 얘네들 그대로 올려서 A제곱 플러스 C제곱이고 뒤에 마이너스 B제곱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봐. A, B, C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B, 코사인 A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공식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얘야. 제일 중요한 건.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쓰는 게 언제냐면 세 변을 할 때. 세 변을 알 때. 무조건 코사인 법칙 쓰는 겁니다.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을 알아. 무조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모든 각, 나머지 세 각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다만 그 각이 예쁘지 않을 수는 있어. 특수각이 아닐 수는 있어. 계산기만 있으면 그 각도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무조건 나머지 각을 다 구할 수 있어요. 바로 뭘 이용한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그럼 사인 법칙은 어떤 조건일 때 사인 법칙을 쓸까요? 아, 변이 2개, 각 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보다는 얘는 변 3개니까 쟤는 각 3개 아닐까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들아. 각 3개를 아는 건 조건 3개가 아니에요. 왜냐?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 한 각이 30도, 한 각이 60도였어. 그 2개만 알아. 그럼 자동적으로 어떤 걸 알 수 있어? 나머지 한 걸 알 수 있죠? 각 3개는 조건이 아니에요. 2개 조건인 거 알겠죠? 이해 갔니? 2각을 알면 자동적으로 한 각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3각을 할 때 사인 법칙을 쓴다? 아니라고요.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누가 된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왜?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간 공식이 사인 법칙밖에 없어. 알겠죠? 첫 번째, 라지 R을 알 때 이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두 번째, 각 3개는 아니고요. 2각. 2각 플러스 한 변. 그러면 보통 사인 법칙을 이용합니다. 세 각은 없다고 했고 세 변은 했고 2각과 한 변 했죠. 남은 거 뭐 있어? 남은 거. 남은 거 있잖아요. 누구 남았어? 남은 거. 한 각과 2변. 이거 남은 거잖아요. 한 각과 2변을 할 때 얘는 누굴 이용해야 될까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다? 둘 다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필기가 되고 연습을 해야 돼요. 한 각과 2변을 알았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그냥 아무 때가 아니라 2변과 한 각인데 그 한 각이 끼인 각일 때. 2변을 알아요. 근데 그 2변 사이에 끼인 각을 할 때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외웠던 공식이 코사인 법칙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A가 바로 BC의 끼인 각이에요. 끼어 있는 각이라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2변과 끼인 각을 할 때는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럼 얘는 언제야? 끼인 각이 아닐 때. 2변 플러스 한 각인데 끼인 각이 아닐 때. 아닐 때. 그때는 얘를 씁니다. 이거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좀 나중에 써먹기 좀 어려워요. 당연한 거라 생각해야 돼. 코사인 법칙 공식 자체가 변 3개 길이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 변을 할 때는 당연히 코사인 법칙 쓰는 거고 반대인 사인 법칙은 각을 많이 알 때 주로 쓸 건데
세각을 아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용할 수 있어. 두 각과 한 변을 할 때는 사인 법칙. 오케이? 마지막으로 두 변과 한 각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을 할 때는 코사인 법칙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연습하려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섞어서. 네, 섞어서 문제를 연습해야 돼요. 근데 모든 책에서는 다 어떻게 나와 있어? 다 구분이 되어 있죠. 단원별로 사인 법칙, 공식, 코사인 법칙 나와 있잖아. 이거 도움이 1도 안 돼요. 알겠어요? 자, 내가 무작위로냥만 해볼 거야. 무작위로 하고 싶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보일 것 같긴 한데 어디 갔니? 뭐죠? 아, 이 맨 뒤에가 있구나. 자, 그럼 대충 빨리 해볼게요. 자, A, B, C 세 변에게 나와 있어요. 무슨 공식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이겠죠. 그럼 가장 큰 각이 구하라? 자, 코사인 값이 그러니까 이게 둔각이냐 예각이냐 하는데 예각만 있다면 만약에 예각만 있다면 코사인 값이 가장 큰 게 변의 길이가 어때요? 가장 큰 거 작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코사인 법칙 쓰는 거 맞는데 각이 가장 큰 걸 구하려잖아. 각이 큰 값은 코사인 값이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중에서 그 값이 가장 큰 걸 찾아야 돼,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돼. 작은 거. 코사인 값은 각이 클수록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근데 이거 코사인 값이잖아 이게 지금. 네. 뭐야? 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점점 값이 1에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여기 일대 각이 얼마였어? 파이 180도였잖아. 180도까지는 각이 줄어들수록 각이 늘어날수록 코사인 값은 뭐가 되는 거야? 계속 감소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뭘 구하래? 가장 각이 큰 걸 구하랬으니까 코사인 값을 구했을 땐 가장 큰 걸 구해, 가장 작은 걸 구해? 코사인 값은 가장 작은 걸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니? 그러면은 너희도 이거 풀 때 어떻게 했어? 코사인 A도 구하고 코사인 B도 구하고 코사인 C도 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하겠지. 그럼 사실 좀 너무 노가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뭐가 좋겠어? 법칙. 이제 삼각형 문제 너희들 안 해 이거야. 변의 길이가 2, 2분의 2루트 3. 이 루트 누가 제일 커? C가 제일 크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크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가장 길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이 대각의 크기가 어떨까요? 가장 커요.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변의 길이가 제일 큰 녀석과 마주보는 각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고요.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변의 길이가 기니까. 이게 같죠? 그럼 결과적으로 변의 길이가 가장 큰 C에 대한 값을 C가 각 C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얘가. 이해 갔어? 그럼 코사인 C를 구하라는 얘기죠? 코사인 C를 구해서 각 C가 얼마인지를 추가적으로 구하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됐니? 그럼 다시 자, 문제 보세요. 조건이 뭐인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AC 변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삼각형 A, B에서 변 BC 위의 점 D에 대해서 그림 봐야 되겠구나. 자, 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X로 쓴다면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조건이 너무 많아.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각형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두 개의 삼각형이 겹쳐져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겹쳐지는 문제에서 이 가운데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뭐 해야 될 것 같아? 두 변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 둘, x. 여기서 보면 하나, 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해야 될까요? 코사인 버치 사인 버치 뭐 이용해야 될까요?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는 대놓고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주거나 세 변을 준 상태에서 뭔가를 더 구하라는데 약간 좀 조심스럽게 나와 있는 거야. 이런 경우는 사인 버치과 코사인 버치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하나 물어보자. 영준아, 각비 구할 수 있니? 각비 또는 코사인 비, 사인 비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조건을 만족해 안 해? 왼쪽 거만 본다면 두 변밖에 조건이 없는 거잖아. 두 번밖에 조건이 없으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각 B는 왼쪽 ABD 삼각형의 한 각이긴 하지만 또 누구의 각이야? 그렇지, 얘란 말이야. 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삼각형 ABC에선 변의 길이 어때요? 세 개 다 알고 있죠? 세 개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모든 각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코사인 B도 구하고 코사인 ADB도 구하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코사인 하면 사인도 알지. 코사인을 알아. 만약에 코사인 B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루트 3분의 1이야. 예쁜 특수각이 아니란 말이야. 코사인 B를 알아. B는 구할 수 없어. 계산이 없으면. 근데 누군 구할 수 있어? 사인 B도 구할 수 있고 탄젠트 B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최근에 배웠던 게 그거잖아요. 맞죠? 괜찮아? 그럼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세 변의 길을 알기 때문에 코사인 B, 다시 말해 각 B를 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X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이거 보지 말고 A, B, D에서 잘 보세요. 이거 알고 이거 알잖아.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 알아. 두 변과 그 끼인 값을 안다고요. 어떤 법칙? 코사인 법칙을 또 이용하면 X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얘를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뭘 써야지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안 떠오를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삼각형의 구성 성분, 구성 요소인 변의 길이라든지 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아까 알려드렸던 그 요령은 필수적인 요령이지만 한 번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야. 이렇게 조금씩 꼬아서 문제를 낼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어? 이거 보자. 3에서 나와 있어. 두 변하고 각 하나예요. A는 BC의 끼인 각이 맞나요? 네. 맞아요. 아까 밸런스가 맞아. BC의 끼인 각이 A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BC는 마주보고 있어서 안 된단 말이야. 끼인 각이 맞잖아.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너무 잘했어. 코사인 법칙. 그럼 A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A제곱. 그래. 얼마 기다렸었어. 2 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나 뭐하고 있니? 여기 A제곱이고 여기 얼마야? 코사인 A. 이거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해야 되겠어? A제곱을 뭐하고 있니? 흥분해가지고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코사인 A 이거 이용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2번은요. A, B 두 변과 각 C 뭐야? 끼인가 맞아? 맞아요.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얘 보세요. A, B, B 각 두 개와 변 하나 뭐 이용하라고? 사. 이거 무조건 사인 법칙이라고요. 그럼 공식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A. A가 얼마였어? 60도. 분의 3. 사인 B. B가 얼마야? 45도. 분의 B는 2얼이에요. 만약에 얼을 물어봤으면 이거 계산해서 R값이 나올 거고요. 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다 수치로 바꿔서 크로스 공식 써가지고 B값 구하면 되겠죠? 2번. 두 변과 각이에요. 끼인각 맞아 안 맞아? 맞아. 뭘 맞아? A의 대각인 거잖아. 이때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사인 법칙 이용하셔가지고 A, B 길이 알고 요거 알니까 얘 구할 수 있고요. 자, 요 각이랑 요 각을 하면 나머지 한 것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C가 모두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니? 이렇게 기본 문항은 한 번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올 거야. 근데 도형 성질이니까 너희들 좀 여러 번 좀 시행착오 겪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사인 법칙의 변형인데 이건 알아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아까 전에 사인 법칙 공식 변형시킨 건데 사인 값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사인 값에 대한 비는요. 뭐랑 똑같다고? 이거랑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세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까지 추가로 오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세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이 조건을 이용해서 세변의 길이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구하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렵나 지금 이거는? 해볼까요? 이건 뭐가 되냐면 A와 B의 합은 5, BC 합은 6, 7. 근데 진짜 5, 6, 7은 아니고 5대 6대 7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거를 5K, B 플러스 C를 6K, C 플러스 A를 7K라고 하시면 이거 가능하죠? 그럼 이 변변변을 다 더하는 거야. 좌변을 이 세 개 다 더하면 A, B, B, C, C를 다 더하라는 얘기죠. A, B, C를 몇 번씩 더한 거야? 두 번씩 더한 게 되는 거야. 그럼 그 값이 얼마다? 18K가 된죠. 그럼 약분을 하셔서 9K가 되는 겁니다. A, B, C를 다 더하면 9K예요. 근데 A, B를 더한 게 5K라고 했으니 얘는 4K. C가 4K라는 걸 알았어. 얘 4K야. C가 4K면 A는 3K. 이런 식으로 A, B, C를 다 몇 K, 몇 K, 몇 K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걸 그대로 여기다 넣으시면 A, B, C 길이의 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잘 안 풀려. 틀려보고 다시 물어보고 질문해서 알고 이렇게 해주면 그건 뭐 약간 시행착오 겪어야 돼요. 학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인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 저번에 반지름이 나와 있어. 이거 조건 하나인 거죠. 그럼 이거 말고는 추가 조건 몇 개 있겠어? 2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봐봐. 헐. 이밖에 없는데요? 헐. 뭐지? 근데 문제가 분명히 또 A, B, C의 둘레일 거래. 중요한 겁니다, 얘들아. 조건이 2개죠. 구성성분이 2개죠. 직각이라는 조건이 또 없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질문입니다. 세변의 길이, 세 각을 모두 다 구할 수 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이건 얘들아, 모든 각과 모든 변의 길을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 여기 문제 A, B, C의 각 변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세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변의 길이와 각은 알 수는 없지만 세변의 길이의 합은 알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널 써먹으면 되는 건데 이거 그냥 눈으로 기억하시고 기억나시면 다음번에 풀어오고 못 풀면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힌트만 드리면 아까 공식이 뭐였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랑 같은 게 누구랑 같다고? 2 R. 그럼 이용할 수 있는 게 R이 5라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야? 얘가 10이야. 사인 A를 얘 위치 바꾸면 사인 A는 10분의 A예요.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10분의 A. 그럼 얘는 10분의 B. 10분의 C인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야? 둘레의 길이니까 A, B, C를 뭐 한 거 다. 더한 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여기 양변에 10 곱하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A, B, C를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요. 구성 요소가 몇 개밖에 없어. 조건이 2개밖에 없다고요. 그럼 나머지 정말 구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걸 구분하고 너희들이 찾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갔니? 네. 도형 문제 뭐 사실 별거 없어요. 일단 하나 물을게. 조건 몇 개야? 조건 3개잖아요. 여기 75도 여기서 여기 30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문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풀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자는 얘기야? 각 2개와 변 길이 하나라니까 뭘 이용하자? 각 2개의 변 하나야. 뭘 이용하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자는 얘기인 거야. 그 공식 연습하자는 얘기인 거라고요. 한 번에 풀리면 좋고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 아까 다 했어요. 코사인 법칙 내용들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